그러니까. 사람 마음은 험하기가 산천보다 거칠고 알기는 하늘보다 더 어렵다. 사람을 알아보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습니다. 자연은 사계절과 낮과 밤의 구별이 있지만 사람은 얼굴 속으로 감정을 숨기고 있으니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외모는 성실해 보이지만 마음은 교만한 자가 있고 뛰어난 재주를 지닌 듯하지만 사실은 무능력한 자가 많습니다. 유순하면서도 사리에 통달한 자가 있고 딱딱해 보이면서도 속은 부드러운 자가 있고 느릿해 보이면서도 성급한 자가 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다가 실수한 적이 있던 공자는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다음 9가지를 꼭 살펴보라고 하였습니다. 충성하는지를 알고 싶다면 멀리 심부름을 시켜보세요. 공경하는지를 알고 싶다면 가까이에 두고 써보세요. 능력을 알고 싶다면 번거로운 일을 시켜보세요. 지혜를 알고 싶다면 갑자기 질문을 해보세요. 신용을 알고 싶다면 급한 약속을 해보세요. 얼마나 착한지 알고 싶다면 재물을 맡겨보세요. 절의를 알고 싶다면 위급한 일을 얘기해 보세요. 절도를 알고 싶다면 술에 취하게 하세요. 호색함을 알고 싶다면 남녀가 섞여 지내게 하세요. 이 9가지를 종합해서 놓고 보면 사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공자는 사람을 볼 때는 시가 아닌 차례 관점으로 살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말고 관은 저울의 눈금을 살피듯 세세하게 살피는 것이며 찰은 본질까지 꿰뚫어 보는 것을 말합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살피고 깊이 헤아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어떤가를 알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수양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불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통 어떠한 유혹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하지만 사람을 잘못 보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해 타인 관계에서 화를 빚어내는 것이야말로 유혹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혹은 지인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이고 사람을 잘 보는 안목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알아보는 식견, 지인지감입니다. 지인지감의 3가지는 첫째, 시기소인,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을 잘 살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을 잘 보고 그렇게 하는 까닭이나 이유를 알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광기소유, 어떤 말과 행동을 했을 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여기에는 남의 말을 함부로 듣지 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찰기소한, 말과 행동의 원인을 알았다면 그것이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서 한 것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즉, 품성과 사람 됨됨이를 살펴야 합니다. 또 문중자에서도 사람의 됨됨이를 살펴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군자는 어떤 사람과 친하려 할 때는 먼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살펴본 다음에 친하고 소인은 일단 친하고 난 뒤에 살펴본다. 그래서 군자의 사귐에는 실수가 적고 소인은 실수가 많다. 그리고 사람의 속성을 아는 방법은 첫째, 함께 술을 마셔보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사람의 음주 습관이나 감추어진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함께 놀이화투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사람의 스케일이나 매너를 알 수 있습니다. 셋째, 돈 거래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사람의 신뢰도를 알 수 있습니다. 넷째, 함께 여행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사람의 평소 생활 습관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를 잘 살피고 나서 벗으로 사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술, 화투, 돈거래, 여행은 상대를 테스트하는 방법이지만 또한 자기 자신조차 항상 삼가고 조심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에만 속아 넘어가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잘 살피려면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들여다보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사람을 볼 줄 아는, 전체를 볼 줄 아는 해안을 가져야겠습니다. 나 자신이 남에게 도움이 되고 사랑을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한 생각과 인생을 바꿔줄 명언, 세상을 비추는 명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상황이라면 근데 거기 지금 많이 없어요. 쉴 때는 인터넷하고 비슷한 똑같은 종인데. 근데 뭘 짜는 거야? 아니, 더 이상 더 벌었어요. 차도 내고 뭘 짰어요? 이거를 좀 잘랐어. 뒤집었는데,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집이 너무 좁아서 다시 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하고 이제 힘든 거 많이 없어요. 지갑 밖에 안 내고. 차 없는 거 있어. 걸어다니시는 마음이 왔나? 마무리. 집을 가다 중간을 일단 큰 핵심을 걸어다니는 마음이 뭐야? 마음이 이동 영상 파고 나한테 카톡 나한테 카톡으로 주면 여기다가 근데 이거 드리는데 이제 아니지 그거보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야지 그랬죠? 그랬어요? 네. 이도 아빠가 있지 않으셔? 이제 이도 아빠. 이도 삼촌이 낫지 않아? 뭐야? 이도 아빠! 이도부터 먼저 할까요? 네. 데드라인입니다. 데드라인. 와, 언니 우선 안 됩니다. 이도 먼저. 그렇지 마음.
아무튼 파워포인트 정확히 주세요. 카톡으로 줘야 돼. 파워포인트 만졌어요? 네. 아, 저 다 왔죠? 누구 왔어요? 돈이랑 오드. 윤이랑 오드. 오늘 또 정신 시작하네 이렇게 너무 좋게. 나도 파워포인트 준비할 거야. 네? 파워포인트 준비할 거야. 아, 그럼 잘 되죠. 지났습니다. 먼저 마음이라고 다 알죠? 네. 다른 데서 이렇게 소개시켜줬어요. 마음 선생님이. 마음이 어디였지 근데?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갔네 어디? 아 예. 이렇게 울산이랑 다른 데 전부 다 돌면서 이걸 똑같이 얘기해줬어요. 이렇게 띄워놓고 사진 띄워놓고 이분 되게 특별한 분이다 이렇게. 우리는 맨날 보는 분이지만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와 저 장난 아니다 쟤 이렇게 보는 친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디자이너 된지 24년도 1월달 올해죠. 올해 1월에 디자이너 승급하고 디자이너 마음인데 처음으로 제가 12월에 물어봤었거든요. 그때 얘기 드렸죠. 12월에 너 결심 있어? 그랬더니 저 2,000원달에서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장난 아닌 눈빛이었는데 그래서 속으로는 오 야 대박인데 이제 이렇게 하긴 했는데 어떻게 2,000원 하려고 그러지 얘는? 정말 궁금했어요. 정말 궁금했고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실제 2,000원을 했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초일 것 같아요. 디자이너 되자마자 첫 달에 매출 2,000원 하는 디자이너. 그렇다고 뭐 고객을 밀어준 것도 없죠. 당연히 뭐 마음만 잘한 건 아니고 사실 하이도 되게 잘했지만 하이 어디지? 네. 하이도 엄청 잘했지만 하이는 결심을 1,500을 해서 1,500을 하게 된 거고 마음이는 2,000에 결심을 해가지고 2,000을 하게 됐는데 좀 이따 그래서 이제 나오면은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궁금하고 많이 물어본 거 없고 근데 한 번은 물어봤어요. 야 너 어떻게 해서 2,000 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좀 이따 얘기해 주겠지만 블로그 150명 할 때 우리가 디자이너 되려면 150명 뭐죠? 블로그 100개, 영업 150명. 네, 영업 150명 블로그 100개 하고 하이파이브 100개. 영업이 뭐죠? 영업? 모델 작업 150명 할 때 그때 고객님들이 엄청 많이 왔대요. 그리고 그때 이제 150명 하면서 블로그 100개를 했으니까 당연히 홍보나 마케팅도 엄청나게 됐겠죠. 되면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에너지가 엄청 일단 올라갔다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어제 원장님한테 들었기로는 지금 15일까지 매출도 벌써 1,000이 넘었다고 1100. 제가 1100. 1,100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번 달도 다시 또 2,000을 넘어가는 거죠. 근데 제가 진짜 목표, 제가 꿈꾸는 거는 뭐냐면 좀 이따 이건 마음이 오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마음 선생님이 저한테 한 달 끝나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 다음 이제 한 달 마지막 끝나고 이게 저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사부님의 한마디에 제 눈빛이 바뀌는 걸 저도 느꼈어요. 결심의 힘과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것 상상하면 그걸 해야만 하는 방법밖에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사실 1월이 반쯤 지났을 때 2,000이라는 숫자가 너무 제가 한번 물어봤을 때 이랬어요. 야 며칠 얼마 있어? 그러니까 700 했대. 700. 아마 그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5일이었어요. 15일. 제가 기억하기로는 15일이었는데 나 얼마 했어? 그랬더니 700여. 그러니까 할 수 있어! 이랬지만 사실 눈빛이나 목소리가 살짝 흔들리는 거를 느꼈어요. 15일인데 매출이 700밖에 못했으니까. 근데 그때가 이때였어요. 1월이 반쯤 지나갔을 때 2,000이라는 숫자가 너무 멀게 느껴서 반포기 상태로 다음 달에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날 사부님이랑 이제 그날이
그러고부터 이틀인가 지나고 나서 17일 날인가 18일 날 제가 그날 저녁에 교육이 없어가지고 카운터에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한 것도 없었어요. 그냥 했는데 마음아 밥 사줘. 밥 좀 사줄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너무 기다렸어요. 이러더니 흔쾌히 밥을 사 주더라고요. 밥 때렸죠. 나 많이 안 먹어. 소주 한 병에 맥주 두 병이면 돼. 안주는 네가 먹고 나 옆에서 두 젓가락만 먹을게. 이렇게 있는 와중에 건이라는 선생님이랑 같이 온 거예요. 건은 이제 좀 늦게 왔나? 먼저 왔나? 늦었어요. 늦었고 네. 마음이랑 먼저 이제 얘기를 했죠. 아 잘됐다. 마음이랑 먼저 살짝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이한테 뭔 얘기했는지 잘 기억은 나진 않아요. 근데 여기 있죠. 그날 사부님이랑 저녁 먹으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가 빚을 내야 한다. 근데 정말 제가 빚을 내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빛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나더라고요.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2,000을 해야 한다면 그 시점부터 하루에 100만 원씩을 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다가왔다면 현재는 100만 원을 하지 않으면 집에 가지 않는다. 단 난 고객님에게 최선을 다한다라는 생각으로 불태우는 9일이었어요. 결심하니까 목표도 더 빠르게 이룰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9일이 지나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28일인가 27일인가 나리쌤 교육날 같이 갔던 날 있죠. 맞아요. 염색 그 전에. 교육인가 어디 예 그때 야 4일이나 남았네. 그러니까 아니래. 내일 나리 선생님이랑 하루 빠져야 된다는 거야. 아침에 왔어요. 그날 아침이었어요. 야 나리 어때? 그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사부님 저 1840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막 웃으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힘이 있는 목소리로. 그래서 내가 오 160밖에 안 남았네? 며칠 남았냐? 4일 남았네? 이랬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야 4일이면 너 160 할 수 있어 없어? 물었는데 마음이가 당연히 할 수 있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전에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할 수 있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얘 100% 해내겠다. 그러니까 바로 그 마음이야. 넌 지금 100% 할 수 있지 1000%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졌대요.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8시인가 됐는데 저한테 막 달려오면서 사부님 이제 이러면서 안으면서 저 2천 끝냈다고 그러더니 정말 그래서 막 그때 매장에서 막 박수 쳐주고 막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죠. 2천 딱 했다 얘기래. 야 너 한국 신기록이야. 한국 신기록 아니야. 너 전 세계 신기록을 쓴 거야. 내가 보기엔 이 신기록 뛰어넘으려면 되게 힘들겠다 야. 왜냐면 디자이너 되고 첫 달에 어떻게 2천을 넘기는 디자이너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정확하게는 2117만 1,500원을 했습니다. 제가 외웠어요. 딱 보고 머리 눈에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너무 기쁘더라고요. 정말 이제 이런 또 아이가 한 명 태어났구나.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불가능이 아니다라는 거를 또 한 번 느끼는 경험을 마음이 때문에 한 거예요. 근데 마음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경력도 없고 경력도 한 첫 달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사실상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우리 마음이를 초청해가지고 마음쌤을 초청해가지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쌤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를. 다음 문자가 이거였어요. 그 다음 문자. 정말 많은 걸 깨달은 9일이었지만 더 많은 사람의 빛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멈추지 않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더 성장할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옮겨라. 네가 다. 네. 어떤 몸을 내주면 되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마음을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무섭답니다. 나도 사실 영상을 찍어야지. 저기서. 아, 영상 찍고 있죠? 네. 저 좀 보내주세요. 아, 네. 아니다, 나 핸드폰으로 찍어야지.4D로 찍어줄게, 특별히. 특별히 4D로. 시작하나요? 네. 안녕하세요. 아티스타 우먼파트 마음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 입사 전에 이야기 해드리자면 저는 사실 여기가 첫 매장이었고 여기가 첫 사회생활이자 첫 미용실이었어요. 그래서 뭐 학원에서 미용 자격증을 따고 여기서 처음 손에 물을 묻혀보는 곳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진짜 아무것도 할 줄 몰랐었거든요. 입사 전에는 카페 알바생이었어서 커피 내릴 줄만 알았지 사실 그때도 제가 일을 잘하는 줄만 알고 있었어요. 이곳을 몰랐었을 때에는. 근데 진짜 처음 이곳에 왔는데 샴푸 하나도 모르고 그 사람들은 다 밥 먹듯이 하는 것조차 제가 못하고 있다는 거에 엄청 되게 자존감이 많이 내려갔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 첫 목표가 하나 입사 전부터 생겼었는데 그거는 다른 큰 건 없었고 그냥 샴푸하고 고객님에게 샴푸 시원하다는 말 듣기 그냥 이거 하나였어요. 그래서 매장에 있는 선생님도 줄줄 쫓아다니면서 샴푸 한번 받아달라고 부탁도 했었었고 그다음에 또 선배님들 늦게 연습하고 나면은 샴푸 안 하고 싶냐고 괜히 한번 물어봐가지고 샴푸 한번 해서 피드백 받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를 가지고 좀 몰두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또 디자이너 쌤들도 많이 계속 남아서 도와주기도 하고 뭐 나리쌤도 계속 11시까지 같이 샴푸 받아주기도 해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샴푸를 하면서 샴푸하고 나오면 선생님이 어땠어요?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봐 주는 거에 또 괜히 기대도 하게 되고 쌤들이 좋았어요 라고 하면 더 하게 되면서 그냥 어떤 거 한 가지에 좀 몰입을 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입사 초반을 보냈었고 입사 중반 정도가 되면 이제 약터치도 하고 매직도 배우고 여러 가지가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단계가 올라가면서 마음은 바뀌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어느 하나를 배우면 그거 하나를 내가 완벽하게 해낼 때까지는 사실 다른 걸 안 했었어요. 그래서 약터치를 배우면 진짜 그 약터치만 하루 종일 연습했었고 매직을 배우면 그 매직을 하루 종일 연습을 하면서 내가 고객님 매직을 한 번 폈다라고 해서 그게 끝난 게 아니라 바로 선생님께 쫓아가서 방금 거 어땠는지 좋았었는지 꼭 피드백을 한 번씩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실수하면 엄청 기죽고 혼자 샴푸실 가서 이렇게 또룩또룩 하고 했었는데 이제 입사 중반이 되니까 그거에는 좀 이제 내성이 생겨가지고 주눅 들지 않고 그냥 가서 아 내가 피드백 하나 받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 난 성장했다 라고 하면서 하나를 배우면 그거 하나를 충실하게 하면 사실 응용하는 거는 쉽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에 되게 집중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 이제 디자이너를 준비를 하면서 저는 사실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경력도 많이 없었고 여기가 처음이니까 기술이 높지가 않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냥 평균적인 기술뿐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가 디자이너가 돼서라도 어떻게 나한테 오게 만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 사람이 나에게 와야 하는 이유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 머리를 잘하는 미용사는 너무 많은데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오고 싶게 만들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내가 관심을 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인스타로 저희는 모델을 구했었으니까 고객님이 인스타 올리면 같이 홍보도 해주고 같이 문자도 보내주고 여기 보시면 이제 고객님이 집에 가면은 애프터 문자처럼 집에 잘 가셨는지라고 또 물어보고 그러면 고객님이 엄청 이렇게 장문이 우시는 고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가면서 또 한 번 생각이 나서 진짜 좋았던 것 같다고 이렇게 하면서 나를 좀 챙겨주는 느낌? 이런 미용실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다른 곳 중에서 나한테 왜 와야 되는지를 꼭 엄청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막 커트를 하면서 우리 막 슬라이싱도 치고 틴닝도 치고 근데 왜 그렇게 치는지 저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앞머리를 왜 여기를 길게 자르고 하는지. 근데 그거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냥 내 목이 쉬울 때까지 고객님한테 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자르는 이유가 고객님의 여기 머리를 커버해주기 위해서고 이렇게 내가 하는 이유는 고객님이 여기를 이렇게 예쁘게 손질했으면 좋겠어서 이런 마음으로 나는 커트를 하고 있다.
혹시라도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줘라. 이렇게 하면서 좀 내가 하는 한 가지 행동들을 놓치지 않고 다 고객님한테 어필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되어서 사실 1000만 원은 했을 때까지는 사실 나 그냥 2000 해야지 라는 그냥 말만 내뱉고,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냥 2000이라는 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냥 목표를 크게 잡으라고 했으니까 크게 잡으면 언젠간 되겠지 라는 생각은 좀 마음속 한켠에 좀 구석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안 해도 내가 안 한 거니까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 라고 그냥 지나가고, 그냥 매출이 뭐 1000, 1100 이렇게까지 올라갔음에도 그냥 이 정도면 좀 잘한 거 아니었나?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았었는데, 사부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1월 중순쯤에 밥을 먹자고 하시는 거야. 갑자기 카운터에 있었는데 시간 되냐고. 그래서 그때 날짜가 1월 17일이었어. 근데 그때까지의 매출이 어땠냐면 11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0을 달성하기까지에 아직 9천만 원이나, 900만 원이나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900만 원이나 남아있어서 그냥 안 되겠다. 그냥 사부님에게 사부님 밥 먹자고 하시니까 밥 먹으러 가야지 라고 하셨는데, 그때 사실 매출이 많이 모자랐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는 그냥 1500 정도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좀 먹고 있었는데, 사부님이 꼭 너가 할 수 있다. 너는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가 한번 해줘라 라고 말했을 때까지도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 밥을 먹으러 들어가기 전까지. 근데 밥을 먹으러 갔는데 사부님이 저한테 해줬던 말씀이, 너가 못했다고 말하는 거는 사실 다 핑계다. 너가 못하는 게 어디 있냐. 이 정도면 됐겠지? 누구 때문에 못했고 이런 상황 때문에 못했어는 다 핑계고, 그 결심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경영 수업을 딱 들었는데, 나를 위한 결심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누군가 영향을 받고 누군가가 빛을 낼 수 있다는 거를 그 사람이 알게 된다면 그거는 타인을 위한 결심이다 라는 생각을 사부님이 저한테 전달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바로 메모장을 켜서 내가 2000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를 바로 메모장에 적었던 것 같아요. 그날부터 바로 역산에 들어갔더니 하루에 90만 원씩 하면 31일까지 총 2천만 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90만 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방법이 머릿속에 무한히 생각나면서 고객님한테 다 문자를 보냈어요. 한 달 전, 2달 전 고객님한테 이제 주기 되었으니까 머리하러 꼭 오세요. 제가 진짜 예쁘게 해드릴게요. 혹시라도 주변에 머리 하실 분 있으시면 같이 오세요. 예쁘게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 어필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생각난 게 사후관리 문자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후관리 문자는 사부님이 그때 3일 뒤에 보내는 게 가장 좋다라고 했어서 3일 뒤에 펌, 염색, 커트 이렇게 3가지 분류로 나눴고, 사실 뿌리펌도 있고 모르교정도 있고 모든 시술에 따라 보내지는 메시지가 다 달라요. 근데 이렇게 보내게 되니까 고객님들이 답장이 오는 게 이렇게 했던 적 처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저 옆에 제 친구가 머리 한다고 했었는데 마음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3일 뒤에도 제가 한 번 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애프터 문자도 보내고 주기 문자도 보내고 했었지만 이건 다 들었었던 거거든요. 사실 저도 막 이서 보고 따라한 거기도 하고 나리쌤도 보고 따라한 거기도 하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했었던 거를 그냥 꾸준히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모든 걸 조합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 빛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지내다 보니까 갑자기 하루에 90만 원씩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의 마음은 진짜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냥 마음 하나는 그냥 내가 90만 원을 하기 전까지는 집에 안 간다. 이 마음 하나를 가지고 진짜 단단하게 출근을 했는데 진짜 기적같이 계속 예약이 잡히는 거예요. 예약도 잡히고 인스타를 보내도 반응이 쭉쭉 오고, 그래서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에너지가 떨어지면 에너지가 떨어지는 대로 예약이 안 들어오고, 내가 해야지라고 결심을 하니까 저녁에 예약이 짜라락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소름이 돋았어가지고 그것도 진짜 너무 신기했고, 하루가 끝날 때마다 맨날 사부님한테 가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오늘도 목표 달성했다, 목표 달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예상보다 빠르게 목표를 달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9일 만에 2천만 원을
900만 원을 다 채우고 하게 됐었고, 그래서 뭔가 처음에 1000만 원을 했을 때까지는 그냥 내가 1000만 원을 해야지 였었다면 2000만 원 할 때는 내가 아니잖아요. 타인을 위해서 이 사람이 할 수 있었다면 나도 할 수 있을까? 라는 좀 희망을 많이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빛나기보다는 제가 빛나서 제 주위 사람들을 좀 많이 빛내주고 싶었고, 이렇게 되면서 좀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저는 기술도 엄청 능하지도 않고 다른 거에서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결심 하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올 수 있을까라는 그 방법들을 계속 구해내는 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이 1000만 원을 한 게 사실 저는 혼자 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제가 뭐 결심을 하고 했었다고 해도 주위에서 안 도와줬었다면 전 진짜 못했을 것 같아서 지금도 좀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만 그냥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기술은 다 누구한테 배운 거잖아요. 뭐 원장님한테도 배웠었고, 마리쌤, 뭐 라이브 원장님, 전쌤 누구한테도 배웠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도 사실 선생님들한테 다 보고 배운 거거든요. 보고 배우고 제가 더 응용한 건 있어도 제가 뭐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장 식구들이 없었고 우리가 진짜 남남이었다면 과연 내가 2000만 원을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야근을 늦게까지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내 머리를 말려주지 않았었더라면 내가 진짜 행복한 마음으로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근데 요즘은 어떻게 더 챙겨줄 수 있을까? 근데 전 사실 지금까지는 나를 챙기는 것만 알았지 남을 챙기는 법을 좀 잘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고 나니까 뭔가 막 미안한 사람들도 있고 너무 고마운 사람들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는 좀 누군가에게 제 마음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마워가지고 매장 식구들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절대 할 수 없었던 숫자이기 때문에 더욱 식구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특히나 이런 문화를 만들어주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않았을 때도 그냥 굳건히 계속 해주던 원장님이랑 그리고 결심 주셨던 사부님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 응원해주고 계속 할 수 있다고 동기부여를 해줘서 저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 혼자 했었더라면 의지가 금방 꺾였을 것 같은데 계속 나도 의지 받고 있다고, 나도 너 덕분에 좀 의지가 생겼다고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더 내가 해야겠다라는 결심이 많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영광. 그 다음에는 우리 뭐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나모리 가족 그 스님 9분짜리 영상을 계속 거의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계속 보면서 계속 원리를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사람들한테 그 마음을 깨워줄 수 있을까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은 뭐 그냥 말이 아니라 그 느낄 수 있는데, 이제 저희 매장에 있는, 저희 매장이라보다는 요 강남 아티스타에 있는 이도 선생님이 그리고 정말 3000을 한 거, 당연히 다른 데 가서도 다 얘기를 했죠. 이도 선생님이 압구정 청담동에 거의 10년에 가까이 있는 시간이 있다가 여기 왔을 때 제가 그랬죠, 요 자리였다고. 요 자리에 앉았는데 저는 매출을 모르고 물었다 그랬죠. 압구정 청담동 와서 최고 매출 얼마였나요? 그래서 매출 700이라고 했을 때 사실 마음속으로 살짝 잘못 물었나? 이런 생각했어. 700밖에 못해. 그래갖고 나이가 물어보니까 나이가 30 넘었더라. 잘 됐다. 이런 사람 진짜 많잖아요. 예. 아마 저기 가위이야기 대표님도 미국에 많이 다니다 보면 경력 10년 됐는데 매출 1000만 원 하는 디자이너 엄청 많죠?
정말 못하는 사람도 있고 2천만 원은 아예 뭐 근처를 안 가보고 미용 그냥 졸업하는 분도 있고 1,500도 못 가고 졸업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이가 40대 때까지도 50대 때까지도 뭐 이렇게 못하는 분들 엄청 많죠. 사실은 매출 2천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쉬운 숫자는 사실상 아니죠. 아무 미용실 가도 2천 그렇게 쉽지 않죠. 어렵다는 건 아니고 여기 미용 경력이 8년 2천을 언제 해보셨나요? 재작년 6년째 하셨어요. 6년째 미용 경력 6년째.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3천짜들이죠. 3천, 3천, 4천짜들인데 재밌는 거는 이제 우리 이도 선생님도 이제 리더를 준비하고 있고 준영 선생님도 지금 리더를 준비하고 있고 유진 선생님은 올해 하반기고 준영하고 유진은 연인이에요. 연인인데 저는 연인 9월에 이분은 6월에 들어왔고 작년 6월에 들어오고 이분은 작년 9월에 들어온 분이에요. 9월에 들어왔는데 9월째가 디자이너 3개월 차째예요. 디자이너 3개월 차. 그리고 요 분은 6월에 들어와서 사실은 똑같이 이기적으로 그냥 자기 일만 했던 분이에요. 디스크는 ISTJ예요. ISTJ. 이분은 저 모르겠고 이도 MBTI 뭐죠? ESTP. 우리 마음 선생님? IN. FJ. 더없이도 사는 사람이구나. 아무튼 여기 3천대 분들이니까 한번 우리 이도 선생님 큰 박수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벌써 웃겨. 안녕하십니까, 이도입니다. 우선 이렇게 3천에 도전할 수 있고 결심할 수 있고 해낼 수 있게 해주신 엘마음 사부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단칸방에서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저랑 누나를 엄청 강한 기로 키우셨어요. 예를 들어 이도야 너 여기 앞에 가가지고 여기 맞은편 3살 때 여기 앞에 2층 가서 주사 맞고 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짜 엄마 아빠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제가 항상 여기 꽃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엄마가 일을 하고 있으면 제가 항상 어딜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다시 근데 이게 한 1년 동안 이렇게 했을 때는 다시 돌아왔대요. 그래서 항상 뭔가를 이제 혼자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누나는 이제 방학 때마다 해병대 캠프나 이제 청학동 같은데 맨날 보내고 근데 저는 둘째라서 엄마가 마음이 약해서 그런 데는 좀 많이 못 보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제가 공부보다 제가 좋아하는 걸 찾게끔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보다가 미용이라는 것도 있구나.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미용 자격증을 땄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군대 전역하고 전역했을 때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30년 동안 일하던 데서 이제 엄마가 확장 이전을 하시는 걸 제가 도와드리면서 그 전에도 제가 계속 봤을 거 아니에요. 이제 곧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미용이라는 걸 정해졌고 근데 그 계속해서 꽃집에서 일을 하는 걸 봤었는데 나는 도저히 이거가 안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거 이전을 하면서 확실히 이제 깨달았어요. 나 이거
저기 대구 말고 서울로 떠나야겠다. 그래서 여기 대구에 있으면 뭔가 이거를 해야 될 것 같은 이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걸 뭔가 내가 물려받는데 저는 이런 게 싫었어요. 그리고 나 혼자 뭔가 해보고 싶었고, 제가 알바나 이런 걸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부모님 세대 때는 이제 공부가 돈이 없어서 못했던 세대여서, 내가 이제 여기서 일을 하고 여기 꽃집에서 일을 하고 돈을 줄 테니까 니는 공부를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돈을 벌고 싶어서 일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냥 사회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부모님은 공부가 먼저였었고, 그래서 이제 서울이라는 곳에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었고, 서울의 미용은 어떨까? 제가 상상한 미용실은 되게 인간미 있는 미용실로 손님이랑 같이 샵에서 밥도 먹고 당구도 치러 가고 약간 그런 거를 상상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그 압구정에서 이제 24살 때 처음 입사를 했는데 되게 신기했어요. TV에서 보던 사람들도 많고, 남자 디자이너 선생님들은 다 원장님들이고 다 잘 돼 있고, 그래서 나도 여기서 배우면 잘 배울 수 있고, 나도 저분들처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뭔가 그분들만 보면서 그 인턴 생활 5년이라는 시간을 좀 버텼던 것 같아요. 그냥 그 5년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삶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제 와이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티스타 들어오기 전까지도 슈바가 있어서 제가 다른 데로 새지 않고 올곧게 바르게 미용할 수 있었고, 통찰력 있고 똑똑한 현명한 와이프 덕분에 미용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엘맘 사부님도 계시고 쌤도 계시고 우리 팀원들도 있고 와이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초심을 잃는다거나 이기심이 생겨서 올바르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건 그런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압구정에서 저기 디자이너가 됐을 때 이거는 이제 웨딩 촬영 했을 때 좀 바꿔서 입어봤어요. 여기는 이제 디자이너가 되고 유사일이라는 곳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됐고, 이거는 이제 처음 이제 프로필 촬영을 했는데 지금 보면 이게 나오고 싶어. 실례니? 그냥 하고 싶은 거 고객님이. 그래서 디자이너 됐을 때 마음은 순서대로 뭐 파트너 5년 하고 그러면 그 남자 원장님처럼 쉽게 매출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쉽지 않았고, 나도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손님을 좀 모아서 매장의 리더가 돼야겠다. 근데 강남이나 그 디자이너가 됐을 때도 나는 강남이 좀 뭔가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뭔가 그냥 눈이 높아졌었던 것 같고 너무 우물 안에 갇혀있다 보니까 나가는 게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도전하고 나가는 게 좀 무서웠던 것 같고, 그리고 강남으로 넘어올 때 마음은 이거는 이제 저기 우리 여기 오기 전에 찍었어요. 이거는 그 세미나 이제 최승희 씨. 저기서 내가 인사했죠. 수순. 그래가지고 그 우물 안에서 나오는 게 엄청 고민이었고 그랬는데 일단 근데 이때 올 때만 해도 뭐 이타적 리더는 잘 몰랐고 그냥 내가 이제 기술이 좀 부족했구나 해서 그냥 기술만 좀 파면서
그 마음으로 좀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때 기술에 좀 꽂혀 있어가지고. 자꾸 뿌리펌을 강조해서 한 번 이제 면접 떨어지고. 네. 아, 이거 한번 면접 떨어지고 다시 재도전을 해서 감사하게 또 뿌리펌.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결심하게 된 계기는 사부님이 그때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저 자리에서 처음 이제 700, 800 했던 디자이너였고 그 후에도 저한테 엄청 주시려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청담동에 그런 디자이너들은 많고 그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내가 먼저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어떤 솔루션도 많이 주셨었는데 뭔가 처음에는 이게 뭔가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던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이제 이제 사부님과 앨범을 믿기까지가 좀 그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내가 먼저 보여주고 우리 팀원들과 함께 그 행복한 미용실 이타적인 리더의 그 첫걸음이 아니라 그런 이제 새로운 파도를 만들어서 그런 미용실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제 오픈 결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조사하다가 1년 반 전에 제가 혁쌤이랑 SM 앞에 이제 면접자로 앉아 있었고 쉬지 않고 달리면서 입사한 지 얼마나 됐지 약간 생각해 보니까 1년 반밖에 안 된 거예요. 제가 여기 들어온 지. 근데 제가 8년 동안 약부영 청담에서 파트너하고 디자인을 했던 기간 8년이랑 지금 1년 반이랑 여기 8년이라는 시간은 엄청 짧게 느껴졌고 제가 1년 반이라는 시간 제가 1년 반밖에 안 됐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체감상으로 한 2년이나 2년 반 정도 이렇게 된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시간의 농도를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물론 조금의 이제 그 차이는 있겠지만 파트너 생활을 오래 하는 것보다 짧게 하고 그 시간의 농도를 줄여서 사용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것 같다. 그거를 이제 최근에 또 한 번 더 느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 파트너들과 같이 팀원들과 같이 일하면서 그 사람들의 성향에 대해서 좀 많이 파악하고 이 친구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뭔가 그런 성격 성향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고 이들을 어떻게 하면 바꿀까 약간 그런 것도 경험을 해봤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바뀌었을 때 너무 재미있고 또 더 그 친구도 더 많은 애들에게 아예 그 팀원들에게 더 좋은 영향력을 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요즘에 그 체크리스트 쓰는 게 있는데 거기서 제가 제일 위에 쓰는 게 어떻게 하면 팀원들에게 결심을 줄까? 약간 이런 식으로 투두를 먼저 정하고 제가 할 일을 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호점 가계약금을 가계약을 한 곳이 여기에요. 대박. 4번 출구에서 여기 대박자리 뒤쪽에 아마 사부님 걸신 맛집이 있을 거예요. 뒤쪽에 있고. 근데 이런 게 그러니까 여기 아티스타에서 함께 하게 되면 이런 자리나 이런 것들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서 뭐 150m 앞에 준호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준호헤어가 뭐 경쟁자가 아니라 두렵지도 않고 그리고 저는 이미 지금 느꼈기 때문에 저는 엘맘의 세상을 믿고 있고 엘맘이 가자는 대로 저는 갈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엘맘이 잘못 간다면은 제가 충원이나 직원으로 바르게 잡아드릴 거고
저에게도 그런 충원이나 직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팀원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저는 조직의 목표를 보고 달리고 있고 계속 도전하는 사람이고, 제가 오픈을 하게 되면 1년이 되기 전에 일단 리더를 배출할 거고, 그리고 디자이너는 3년 안에 나가야 되고, 리더로 파트너는 최소 5년 안에 나가는 걸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7월로 이렇게 잡았는데 일단 우리 꿀룡이 애기가 6월에 나오게 돼서 일단 그 전에 좀 빌드업을 하고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4월로 좀 당겨서 잡아봤고, 그래서 저는 일단 최선을 다해서 팀원들에게 집중하고 팀원들이 결심할 수 있고 얼른 제자를 만드는 게 꿈이고, 제 큰 목표는, 중간 목표는 제가 10년 안에 한 30명의 제자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일단 5년 안에 한 15명을 만들고 10년 안에 30명의 제자를 만들어서 일단 리더들이 많아져야 그들끼리 같이 소통하고 서로 체크하고, 제가 최근에 본 모습 중에 리더와 제자가 이렇게 같이 소통하는 모습, 그러면서 보완하고 알려주고 제자인 리더에게도 배우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일단 리더가 되면 돈은 그냥 따라오니까 돈에서 그 사람이 시계 이런 거에서 행복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함께 있다는 사람, 같은 꿈을 향하고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매일 소통하고 있다는 게 좀 행복해 보였어요. 네. 이상입니다. 여기는 이제 영상인데, 영상은 제가 단톡에 한번 남겨드릴게요. 내부 네. 영상이 재생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떨려. 네, 아무튼 우리 이도 선생님 아마 리더 되는 거 정말 축하드리고, 뭔가 느끼신 것 같아요. 근데 몇 개월째 혹시 그 느낌이 오시나요? 3개월 정도. 3개월 전에? 3개월 전이 9월이네. 9월, 10월, 11월, 12월이니까 9월, 10월. 준영 선생님은 9월에 그분이 오셨고요. 그분은 저번 달에 왔어요, 저번 달에 왔는데, 이분은 목표가 뭐였냐면 악착같이 준영이를 이기자였어요. 악착같이 오빠를 이기자. 근데 원래 계획 자체를 이렇게 짰어요, 제가. 사실은 연인으로 왔길래 연인이 어떤 연인이 가장 아름다운 연인이다 그래가지고 둘이를 붙였는데 딱 맞았는지 한 3개월 만에 준영을 잡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번 달에는 이제 4천을 찍어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점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4천을 했는데 나와서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대요. 자기만 보고 가고 4천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진짜 이기적이다. 원장님 말을 안 했는데 원장 매출이 1,300이에요. 원장 매출이 오픈한 지 4개월밖에 안 됐어요. 미용실도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원장은 1,300, 얘는 디자이너 된 지 이제 7개월. 미용사를 좀 늦게 했어요. 왜냐면 인턴 생활을 3년 했는데 앞에 인턴들이 있다 보니까, 옛날 미용실에 인턴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 원장이 이 유진을 디자이너를 안 시켰어요. 한 1년, 자기는 이제 1년 돼갖고 자기가 봤을 땐 쟤보다 더 잘하는 거야, 인턴인데. 근데 아니 자기 안 시켜주고 기다리는 거야. 근데 2년째가 된 거야. 2년째가 되면 또 기다리래. 정말 열받았대요. 나 디자이너 시켜주면 진짜 잘할 수 있는데. 그때 선생님들 매출액이 다 1000대 초반, 900, 1000, 1100, 1200 정도 했었대요. 근데 내가 나 디자이너만 시켜주면 저거 단숨에 넘어버리는데 2년째가 됐을 때 그런 생각을 했대요. 도끼를 품었대. 도끼. 분노에 쌓인 인턴이었어요. 근데 3년째가 딱 되고 디자이너를 시켜준 거야. 이거 왜? 밀어내기 디자이너 있잖아요. 밀어내기 디자이너. 저희는 그런 거 없죠. 저희는 밀어내기 디자이너 아니고 먼저 하고 싶다면 먼저 되는 거예요. 그냥
3년째가 되자마자 첫 달에 1,000만 원 찍어버렸대요. 두 달째 1,200까지 올라갔대요. 올라오고 나니까 아 이거 뭐야? 이거 쉬워. 근데 자기는 정말 자신 있었대. 그러는 와중에 오빠는 원래 6월에 들어왔는데 3개월 동안은 이기적으로 행동하다가 교육을 한 3개월 듣다 보니까 이거 아니네? 해서 9월 달에 이분은 이제 접신하게 돼요. 그분이 오게 돼서 아 이거구나 해가지고 9월 달에 하면서 마음을 딱 먹었을 때 1,300에서 1,500이었는데 갑자기 매출이 2,500으로 점프하더래요. 한 달 만에 그냥 2,300인가 500까지 점프하고 마음을 딱 바꿨더니 그러고 나서 또 한번 그 마음으로 쭉 갔더니 이제 3,000을 뛰어넘으면서 유진아 너 이쪽으로 와라 해갖고 3개월 차 디자이너가 3개월 차 때 여자친구를 데리고 입사를 해요. 입사했는데 같은 사귀는 사이라 이제 같이는 못 있게 하고 이렇게 다른 매장에 보냈어요. 오픈 매장에 2호점인데 오픈 매장에 보냈는데 거기서 뭐 오픈이고 나버리고 이 친구는 그냥 파버렸죠. 계획을 이분은 이제 염색으로 밀었어요. 염색. 유진이라는 사람. 이분은 남자만 머리하는 사람이에요. 남자 준영이라는 선생님은 고객수 한 350명. 디자이너 된 지 2년 6개월 정도. 지금은 3년 넘었지만 그때 올 때는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 됐던 디자이너예요. 고객수는 350명 정도 데리고 왔고 한 300, 35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머리만 해요. 머리만. 근데 유진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달에 와가지고 1,500 찍고 2,000 찍고 1,200인가 찍고 둘째 달에 2,000 찍고 셋째 달에 3,000 찍는 거예요. 나는 쟤 뭐야? 이랬죠. 소리한테 소리야 쟤 뭐니? 3,000 찍더니만 그 다음에 결심 뭐야? 4,000입니다. 4,000을 진짜 하는 거예요. 뭐지 쟤는? 네, 그러더니 4,000 하고 나서 이제 멘탈 흔들렸더라고요. 이제 모든 교육 내용이 자기에 대한 내용이고 자기는 진짜 이기적인 인간이고 인턴이나 디자이너들도 이런 이제 막 원장한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원장님 저 이거 잘 대든 거야. 살짝. 근데 거기 원장이 되게 착한 사람이거든요. FJ야 FJ. 되게 착한데 와가지고 소리 원장한테 울면서 유진이가 막 이랬는데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대들만도 하죠. 나 잘 나가는 디자이너고 나 매출 4,000까지 이제 올렸고 원장님 지금 1,300이고 나 잘 나가는 디자이너야. 그래서 교육 내용을 강도를 더 올렸죠. 제가 점점점 강도를 올리면 그 얘기를 듣고 강도를 올리면서 이 친구가 요번에 4,000하고 12월에 4,000하고 1월 달에 이제 3,500인가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 마음 너무 아팠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요번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깨달아서 지금은 그런 매출에게 너무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이 얼마나 아픈 건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매출이 많고 이기적으로 해도 자기가 되게 아프다는 거를. 그래서 지금 뭐 요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보게 되고 오늘 이동 선생님도 잘 얘기 들었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우리 마음 선생님 그림은 저의 머릿속에 벌써 있어요. 이건 제가 생각하는 마음 선생님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마음 선생님. 마음 선생님은 제가 느끼기에는 올해 하반기까지 매출 5,000 이상을 달성하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돼요. 본인이 원하기만 한다면. 네. 근데 이 명분은 제가 이제 얘기는 해주겠지만 오늘 말고 따로 단둘이 얘기해서 의도를 그쪽으로 갖게 되면 반드시 이룰 수 있게 되거든요. 1년 안에 매출 5,000이라는 거를. 근데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매출 하니까 자꾸 매출이라는 착각을 하시는데 저는 매출을 2,000, 3,000, 4,000 한 걸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의도로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느냐가 제가 칭찬해 줄 얘기지 뭐 유진이처럼 이기적으로 3,000, 4,000 했다 그러면 오 대단한데? 이것까지는 하지만 절대 그걸 갖다가 와 니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아니고 어떤 결심을 가질 때 그 사람의 의도가 어떤지,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는지. 예를 들어 마음 선생님이 사모님 저 일목달 했어요 했을 때 오 대단한데? 했더니 웃으면서 하는 말이 12시 넘어서 집에 갔어요. 야 그게 더 멋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날 되니까 사모님 저 얘기했어요. 오 진짜 대단한데? 어제는 새벽 1시에 갔어요. 니 그게 멋있는 거야. 네, 그렇게 한 것처럼 전 그 노력이 더 중요하고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노력하느냐가 훨씬 제가 칭찬을 하고 진짜 그렇게 그게 미시라는 거지 그 매출 2,000, 3,000, 4,000 했다는 건 저한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느 미용실이 매출을 1억을 했다 뭐 1억으로 5,000을 했다 어느 조직이 100개가 됐다 뭐 50개가 됐다 이런 거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조직의 리더의 의도가 무엇이며 어떤 마음으로 식구들과 마음을 하나로 합쳤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마음 선생님은 다시 또 기적을 계속 만들어서 분명히 올해 안에 5,000을 가고 내년에 정말 최연소 리더가 돼서 마음을 주는 원리까지 올해 안에 마음이가 배운다면
엄청난 자기가 달라진 자기를 만나게 될 거예요. 이도 선생님도 여기 앉아있던 1년 6개월 전에 본인하고 지금 서 있는 그리고 지금 앉아있는 본인이 달라진 나라는 걸 느낄 거예요. 아, 옛날에 내가 지금의 나랑은 완전 다른 나라고. 제가 여기 있는 분들한테 똑같이 교육 때 계속 얘기해 드렸었어요. 어제 여러분은 절대 오늘의 여러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직도 분명히 머릿속에는 한 달 전에 내가 지금의 나지 뭐가 다르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계속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어느 날 그분이 오세요. 그분이 오면 이건가? 근데 이건가 온다 해서 여러분이 변하는 건 아니고 어떤 결심을 강하게 맺어야 되고 그 결심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유지할 건지 오늘은 그 원리를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당연히 저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전에는 이제 마윈 알죠? 마윈을 되게 믿었고 그리고 그 마윈이 어떻게 한 길이 어떻게 왔고를 쭉 공부하고 다른 성공한 분들 또는 정말 기적을 이루신 분들의 경영자분들을 느끼면서 깨닫다가 이분을 정말 오랫동안 팠죠. 진짜 오랫동안 파면서 최근에 근 1년, 2년을 넘게 한 3년 넘게 판 게 마음이 뭔지에 대해서 정말 오랫동안 공부를 했어요. 도대체 저 마음이 뭐고 저게 과학으로 증명이 가능한 건가? 진짜 마음 하는데 저게 어떤 거지를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제가 특히 작년 말부로 올해 1월달부로 좀 많은 거를 더 많이 느꼈어요. 느껴서 앞으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마음이 뭐 괴롭거나 아니면 힘들거나 아니면은 마음을 못 잡거나 아니면은 내 뜻대로 안 되거나 뭐 이런 분들 좀 어렵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개인 상담 해드리죠. 개인 상담 해서 이렇게 저랑 대화해 보시면 아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근데 그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자기가 깨닫는 순간 아 내 마음이 이런 거구나. 내 생각과 이렇게 분리돼 있었구나를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천천히 시간 많으니까 가면서 용기 내셔가지고 오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뒤에 쭉 있었는데 다는 이제 설명 못할 것 같고 이거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미용실을 배로 봅니다. 미용실을 하나의 배로 봐요. 미용실 하나로 배로 보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 중에 미용실을 사진 한 장으로 표현하면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배였어요. 배여서 그냥 그 배 안에는 고객도 있고 인턴도 있고 디자이너도 있고 간판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요리사도 있고 선장님도 있는데 그 배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누구예요? 배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누구예요? 리더. 네, 선장님이 제일 중요하죠. 선장님이 배 왼쪽으로 틀면 전부 다 왼쪽으로 가는 거야. 그냥 오른쪽으로 틀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배는. 네. 근데 거기서 되게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거기에 있는 고객이 됐던 갑판원이 됐던 요리사가 됐던 아니면 거기에 선원이 됐던 모든 사람들은 그 배가 어디 가는지 안다 모른다? 알아요. 배 탄 고객이 됐던 뭐 놀러가는 사람이 됐던 선원이 됐던 모든 배 탄 사람은 그 배가 어디 가는지 아나요 모르나요? 압니다. 알아요 몰라요? 저기 모자 쓰시는 분 안경 쓰시고 어디서 오셨죠? 미용실? 브레뉴? 보그예요. 배 탄 모든 사람들 비행기에 승무원도 타고 비행기에 비행기에 타는 사람 뭐라 그러죠? 비행기 기장도 타고 승무원도 타고 고객도 타. 이 비행기가 어디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알아요 몰라요? 이 비행기 어디 가는지? 네 알죠? 거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이 비행기 어디 가는지 알죠? 맞죠? 제가 이거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미용실에 일하는 사람들이 인턴이든 고객이든 디자이너든 원장도 이 배가 어디 가는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원장님한테. 원장님 어디 가나요? 이 미용실의 배는 원장이 몰라요. 그나마 좀 훌륭한 원장님은 저희 식구들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이게 훌륭한 선생님들이더라 이거예요. 훌륭한 원장님들. 대부분의 원장은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했긴요? 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저 일 좀 편하게 하려고 디자이너 때 굉장히 힘들게 일했고 이제는 좀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나 좀 편하게 좀 하려고 일 안 하고 하려고 이렇게 미용실 오픈했어요 라는 원장님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그나마
조금 이제 좀 훌륭한 원장님들 상위 10% 이상 분들은 아 우리 식구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까? 우리 식구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해서 시간 지나면은 미용실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식구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야 되겠다. 조집니다. 그러면 미용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부모가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식은 나는 못 먹고 살아도 되는데 내 자식만큼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요양원 보내놓으시고 거들떠 보지 않고 내 자식만을 위해서 엄청 살아가는 부모님이 있어. 그럼 내 자식 인생 어떻게 된다? 조집니다. 망친다. 망치죠. 항상 부모님 먼저 모시고 이렇게 뭐 밥을 먹더라도 야 할머니 먼저 갖다 드려, 할아버지 먼저 갖다 드려야 이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못하죠. 자식이 딱 낮으면 자식이 엄마 물 이러면 우리 애기 물 먹고 싶어 이러면서 컵에 떠가지고 물 떠가지고 우리 애기 물 먹어야지 거기다 빨대 꼽아갖고 천천히 먹어 체한다 먹어라 이렇게 하면 내 자식 어떻게 된다? 내 자식 망친다. 그렇게 하면 내 자식 망치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했듯이 목적이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 이렇게 밑으로 내 자식 우리 식구 이쪽이 아니라 밖으로 해야 되죠. 밖으로. 그런 것처럼 그 중에 제가 배를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배가 어디 가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많은 원장님들이. 근데 배 중에서 생각을 해봤죠. 가장 큰 배가 뭔가? 배 중에 가장 큰 배가 뭘까요? 배 중에 가장 큰 배. 배 중에 가장 큰 배. 무슨 배? 네, 항공모함. 배 중에 가장 큰 배가 뭔가 생각을 해봤어요. 항공모함이구나. 그래서 항공모함을 준비했습니다. 배 한 척인데 항공모함이다. 항공모함. 근데 이 항공모함은 3억을 하는 매장이다, 10억을 하는 매장이다 이게 아니라 미용실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은 리더가 어디를 향해 가고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고 식구들이 아는 조직. 직원이 둘이어도 상관없고 식구가 셋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런 조직이 항공모함이라는 거예요. 항공모함. 리더가 어디를 가고 있고 리더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뭐며 결심이 뭐고 우린 어디를 향해 달린다. 그리고 여기 달리는 길은 반드시 내가 죽어도 니는 저 길로 가야 된다. 얘기를 해서 좋습니다. 저도 그러면 글로 갈 거고 거기를 향해 가겠습니다. 근데 절대로 그 리더가 살아생전은 못해요. 왜? 그 길을 가려면 전 인류를 위한 길이라 저는 100년밖에 못 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은 너가 이거를 바톤을 잡아서 다시 해야 된다. 너도 그런 식구를 만들어서 네가 죽었을 때 그 다음 사람을 또 줘야 된다. 그래서 언젠가는 세상을 그렇게 바꿔야 된다가 목적지예요. 목적지는 내 100년 죽을 때까지는 최선을 하다가 죽으면 너무 행복하게 죽겠죠. 왜냐면 그 뜻을 가진 자가 2명, 3명, 10명, 100명이 되면 내 꿈은 드디어 이루어졌다. 왜? 지금은 못 이루어졌지만 여러분들이 이룰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다 가는 게 좀 제일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근데 항공모함인 이유는 이거예요. 일단 저는 제 마음이 전 혼자지만 지금은 여기도 있고 이제 구맘도 있고 이제 식구들 여기 주라인도 있고 목포에도 있고 각 전국에서 몇 명의 리더들이 있어요. 저랑 마음을 맞춘 자가. 스승님 글로 가시면 저희 글로 갈게요. 울산에 울산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지금 오히려 되게 좋아졌고 저는 너무 행복하고 예전에는 혼자 저기를 갔는데 지금 같이 가는 리더분들이 좀 여러 명이 돼서 이제 끝났구나. 이제 드디어 이제 출발할 때가 됐다. 지금까지는 항공모함을 만들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항공모함은 뭐냐면 바로 마음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 마음이 거의 이제 끝난 상황이라 이제 가도 되겠다. 그리고 그 식구들이 2명, 3명, 4명 정도는 돼 있기 때문에 식구라는 건 여기는 다 여러분들 식구예요. 이제 여러분한테 전파되는 거는 삽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마윈 회장님을 되게 좋아하셨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알리바바를 보고 전부 다 바보라 그랬어요. 저기는 돈만 쓰고 있는데 회원만 계속 늘리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욕을 해요. 너네 진짜 이 IT 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냐? 나중에 잘 될 거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런 생각 그래서 집어쳐라. 당신 잘 될 수 있어? 너가 지금 억만장자야? 이렇게 기자가 물어요. 근데 그 마윈은 그렇죠. 저는 예전에 힘듦을 다 겪었다고. 10년 전에 힘듦을 다 겪었고 반드시 나는 그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본다고.
분명히 인터넷이 중국의 문화와 중국의 개방과 중국의 중국의 발전을 이끌 것이다 라고 미국의 기자, 영국의 기자들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로부터 13년 뒤에 실제로 이제 큰일이 벌어지죠. 그거랑 되게 비슷해요. 근데 그때 어땠냐면 알리바바는 회원을 계속 늘렸어요. 돈 못 버는데 뭐 하냐? 그러다가 타오바오라는 이제 본격적인 수익을 내는 회사가 하나 만들어지면서 엄청나게 그 수익을 내는 건 삽시간이다. 돈을 내는 거는 우리 뭐 돈을 만들려는 조직은 아니지만 저는 마음을 전파하기에는 충분히 이제 끝났고 저는 이 기획을 사실은 22년 전에 했어요. 22년 전에 혼자 와 이거 가능하겠는데? 그러다가 실행하다가 5년 정도 지나고서는 이거 진짜 되겠다. 그리고 5년 동안 했을 때는 저는 10년을 하기로 마음먹고 10년 동안 안 쉬고 여기까지 왔고 여기가 아니라 10년이 됐을 때 저는 완전히 깨달았어요. 제가 만 5년 안 쉬고 깨달은 게 뭐냐면 5년째 안 쉰다는 게 여러분 나와서 머리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 결심한 바를 계속 생각하고 있느냐. 밥 먹을 때도 생각하고 술 마실 때도 생각하고 여러분이 누울 때도 생각하고 똥 쌀 때도 생각하고 그러면서 있는 게 안 쉰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안 쉰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계속 몰입돼 있어야 돼요. 생각이 중에 몰입돼 있는 상황. 근데 그게 5년째 깨달은 게 뭐냐면 저는 성공하는 법칙을 깨달았어요. 만 5년째 되는 날. 성공하는 법칙은 뭐예요? 성공하는 법칙 뭐야? 남에게 대하라. 법칙. 남을 성공시키는 법칙은 되게 단순해요. 성공하는 법칙은 아주 단순해요. 될 때까지 한다. 될 때까지 한다. 내가 그때 그걸 깨달았다니고. 5년이 됐을 때 될 때까지 하면 되는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말인데 사람들은 알면서도 그걸 모른다니까요. 알면서도 못해요. 될 때까지 몰입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5년 했으니까 옛날 명언에 10년이어야 강산이 변한다 하니까 그러면 10년을 해야 되는구나. 5년을 했으니까 나는 5년밖에 안 남았구나 생각을 하고 10년이 되는 날 그때 완벽히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미용계를 다 통합을 시키면 그때 이제 모든 로직이 완성돼요. 지금으로부터 딱 12년 전이에요. 이게. 12년 전에 모든 그림이 완성이 제 눈앞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 아무도 없고 원하는 자 없고 제가 그때 34살, 5살, 6살 대신 대표님한테 제 나이 한 28살, 제 20년 전에 생각할 때 그 그림을 얘기했더니 아무도 그 꿈 같다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용인을 통합한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통합이 계획돼 있었던 거예요. 뭘로? 저는 그때 생각한 게 뭐였어요? 내가 미용실이 성장하는 어떤 미용실이든 간에 이 미용실을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겠다 였는데 그게 이제 끝난 거예요. 좀 오래 걸렸어요. 한 20년 걸렸어요. 근데 10년째는 고객 관리를 깨달았다면 지금 깨달은 거는 마음의 원리를 깨달았어요. 한 99% 정도까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최근에 느낀 건 이런 기분이에요. 어떤 회사도 다 살릴 수 있어요. 미용실은 당연하고 식당이 됐던 뭐 가위 이야기가 됐던 살린다는 게 지금보다 더 잘 되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어떤 조직이든 예를 들어 사람도 조직이라 그랬잖아요. 개인 한 명도 조직이에요.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게 해줄 수 있어요. 그가 원했을 때, 그가 원하면. 근데 어느 조직의 리더가 저희 조직도 이제 바꿔주세요. 근데 최근에 아니라 좀 오랫동안 깨달은 게 저거였죠. 10년 부천의 꾸아퍼스트라는 미용실을 할 때부터도 깨달았어요. 그게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에 깨달았던 게 그거였어요. 리더가 변하는 만큼 식구들의 속도가 바뀐다는 거는 어렴풋이는 그러니까 확신은 있었는데 원리를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찾았는데 100%예요. 1000%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개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만 깨닫기만 한다면 엄청 빨리 깨닫습니다. 저는 거기에 이런 꿈을 꾼 거였어요. 22년 전에 실제로 이 꿈이었어요. 고객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 시작점이다. 고객을 행복하게 만들 줄 안다면 그 디자이너나 그 인턴은 반드시 행복하다. 여기 있는 인턴 아까 마음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샴푸 한 번 해줘서 샴푸하는 고객이 나한테 너무 싫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나한테 또 샴푸 받으러 오는 거. 그것만 깨달아도 그래서 그것만 계속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디자이너가 돼서도 커트하면서도 파마하면서 파마 와인딩하면서도 원리는 너무 단순해요. 사실 여러분이 인터넷을 하면서 샴푸 하나 할 때 왜 또 샴푸야 나 지금 뭐 염색 바르고 싶은데 와인딩 하고 싶은데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나로 인해서 이 고객이 미소 지을 수만 있다면 인턴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바닥밖에 못 쓸어. 이제 입사한 지 일주일밖에 안 돼갖고 바닥 쓸면서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고객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나랑 같이 하는 인턴, 나랑 함께하는 선생님들, 나랑 함께하는 리더, 와 내가 아는 사람들을 내가 미소 짓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나에게 행복. 그거는 원리로 돼 있어요. 고객의 행복이 우리 행복의 시작점, 여러분 행복의 시작점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과학적 선인들 다 찾아봐 문헌에도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게 조금 전에 엘맘이 얘기했던 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 너가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행복하고 싶다면 남을 행복하게 하면 된다. 내가 나로 인해 그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미소 짓고 말로 어떠셨어요? 저 때문에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면 그때 그 받는 그 본인이 느껴보신 분은 알아요. 내가 고객님한테 되게 기쁘게 해주고 미소 짓게 해주고 싶어서 했는데 고객님이 오늘 정말 3시간 동안, 2시간 동안, 1시간 동안 샴푸해 주시는 동안에 너무 행복했어요. 최고였어요. 하면 그때 오는 기분이 있어요. 돈이 아니에요. 돈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기분 엄청 좋아지고 힘 더 나요. 힘 더 나. 샴푸하는 게 하나도 안 힘들어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행복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시작점이에요. 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행복을 미용계에 전파한다요. 그 느낌을 주변 사람한테 전파하는 거야. 미용이니까 미용인한테 더 빨리 전파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음이가 깨달아서 그거를 여러분들 이 기분 느껴보세요. 엘맘이 깨달아서 이 기분 느껴보세요. 진짜 끝내준다니까요. 돈이고 이유가 의미는 있는데 의미 없다는 게 버린다는 게 아니고, 이 기분을 깨닫기만 한다면 엄청난 파장을 옆으로 치는데, 본인이 깨달았다는 얘기는, 한번 느꼈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있는, 전파가 뭐예요? 파동으로 전파. 나가고 있다고. 이기적으로 매출 1000을 하든 2000을 하든 디자이너가 되든 내 혼자 빨리 기술 익히는 자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무조건 괴로울 고. 부처님이 얘기한 인생이 고다. 부처님이 얘기한 인생이 고다한 이유를 저는 알아냈어요. 인생이 고인 이유는 너가 너를 위해 살기 때문에 인생은 고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은 인생이 괴로운 이유가 너 인생을 너를 위해 살기 때문에 고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인생은 고다 얘기한 게 괴로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업적을 이루건 여러분이 얼마를 벌던 간에 반드시 괴롭게 돼 있어요. 그건 돈이 있거나 뭐를 얻어서 괴로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인생의 고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인생을 타인을 위해 사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러면 내가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내 일을 그쪽으로 하면 고가, 이만큼이었던 고가, 이기심의 크기만큼 괴로움이 시작이에요. 그 이기심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만큼 평온함과 행복의 시작으로 이렇게 좀 없어져요. 마지막에 나를 완전히 버리는 순간,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완전히 타인에게 맞추는 순간 내가 완전히 없어져요. 내가 없어진다는 건 뭐냐면 내 이기심이 완전히 없어진다고요. 그 이기심이 없어질 때 완전히 평온함을 느낄 수 있어요. 진짜 편안합니다. 저는 그거를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은 이런 일이 벌어져요. 미용계 전체가 주변 모든 이에게 행복을 전파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한 명이, 여기 있는 인턴 디자이너 리더 한 명이 고객이 진짜 행복이 이게 뭔지를 줄 수 있다. 옆 사람한테 주면 그게 전파가 일어나요. 여기는 시작됐어요. 사실은 여기 있는 매장들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우리의 행복이 다른 미용인도 알게 돼요. 이제 뭐야 도대체 저 해피니어, 뭐지? 해피니어는 되게 쉬워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미용실 이름이 왜 해피니어인지 아세요? 저희는 고객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저희의 임무입니다. 끝이에요. 고객님이 행복한 게 저희의 임무입니다. 근데 이거는 벌써 미용실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 인턴들, 원장님들이 손님한테 얘기해줘 봤대요. 너무 좋아한대. 잊어버리질 않는데 그냥 너무 좋대요. 너무 멋있다 나 이런데. 식구들도 해피니어니까 고객님들 행복하게 해줘야 돼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대.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미용계에 전파가 될 거고, 미용계가 전파가 되면 어느 마음이 전파가 돼요? 이 마음이 전파가 될 거잖아요. 그럼 고객들은 반드시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주변 사람들은 고객만 행복한 게 아니라 연인도 행복할 거고, 주변의 자식도 행복할 거고, 그 사람을 아는 부모님도 행복할 거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용인이 전부 다 이 느낌을 안다면
미용인에게 머리 자르는 모든 고객은 반드시 행복할 거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전부 다 100%가 아니어야 돼요. 100%를 바꾸는 거는 상위 20%예요. 상위 20%. 상위 20%를 바꾸는 거는 상위 1%예요. 상위 1%. 상위 1%를 바꾸는 건 누가 바꿔요? 상위도 아니에요. 전체 20%가 80%를 움직이고요. 그 얘기는 우리 국민 5천만 중에 2천만을 우리는 움직이면 되고 2천만을 움직이려면 그 2천만 움직이는 상위 1%가 99%를 어떻게 해요? 움직이죠? 예. 15만 개 중에 1%몇 개예요? 1,500개. 15,000개. 15,000개죠? 예. 이 1% 중에 0.1%의 리더가 다시 0.9를 만들어내서 움직이는. 그래서 1,500명의 리더를 만들어내면 미용계는 다 바뀐 거예요. 한국만. 근데 가려면 이제 일본도 가야 되고 미국도 가야 되고 영국도 가야 되고 할 거는 너무 많아. 미용계가 통합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은 미용계를 예전부터 저는 들었어요. 모래알 같다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죠. 싫어한다기보다는 모래알 같다고. 그래, 너가 생각하기엔 모래알 같지만 나는 그 모래알을 뭉쳐버리라. 그 모래알을 뭉쳐버리라. 사람들은 미용계를 모래알이라 불러요. 모래알.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 남한에 있는 왜 일본이 200년, 미국이 50년, 아시아의 한 나라가 5천년간 세상을 움직인다는데 그 나라가 다 중화민국, 중국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한국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한국이라고 믿어요. 왜냐면 그거는 2002년도에 또 IMF 1990 몇 년 IMF가 나왔을 때 세상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 빚이 엄청난 나라인데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국가가 뭘 한 것도 아닌데 국가 살려야 된다고 이빨 빼갖고 금모으기 운동을 전부 다 저기 있는 그냥 국가를 위해서 다 내놨어요. 그게 한국의 힘이에요. 두 번째는 거짓말 같은 2002년 월드컵 때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아무도 약속하지 않았는데 전부 다 빨간색 옷을 입고 자동차가 2002년 월드컵 때 하나도 다니지 않아. 강남역에 있었는데 심지어 차를 다 세워놓고 맥주를 먹고 딱 오피스 코리아 막 전율이 일어나 한국에. 근데 새벽 4시에 술을 너무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차에 막 올라가서 점프를 하는데도 차를 갖고 있는 자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 내 차 위에 올라가서 점프를 뛰고 있는데 하물며 모르는 사람과 부둥켜 안어. 그래서 월드컵 베이비가 엄청 많이 만들어졌어요. 엄청 많이. 와! 오피스 코리아 이때. 네. 그게 뭐예요? 바로 한국은 마음을 합치는 힘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얼의 민족이라 그래요. 얼의 민족. 얼이 뭐예요? 얼이라는 게 이 정신, 이 마음이거든요. 마음. 그래서 한국 언어에만 이 마음이란 단어를 엄청 많이 써요. 제가 보니까 미국의 마인드, 소울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중국은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은 마음. 야, 네가 맘만 먹으면 돼. 제가 맘만 먹으면요. 야, 네 마음이야? 내 마음이지? 고봐. 한국어에는 이 마음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의외로. 근데 사람들이 이 마음이라는 거를 뭔지 잘 공부를 안 했던 거야. 한국 사람들 자체가. 미국에는 그걸 갖다가 잠재의식이라 그러더라고요. 어떤 책에서는. 잠재의식이라고 나오는 영상들 많죠? 그 잠재의식이라고 나오는 모든 영상에다가 잠재의식이라는 단어를 빼고 마음을 갖다 넣으면 모든 대화가 다 똑같아져요. 놀라운 기적같이.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지금은 마음이 평온한 상태고 그래서 저는 하는 일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피니언 지금 목포에도 있고 뭐도 있지만 일단 여기도 매장도 있고 우리 다른 브랜드도 있고 있지만 우리 제일 먼저 힘써 주시는 엘맘 같은 사람은 처음이에요. 왜냐면 제 뜻을 너무 좋아서 자기도 그럼 저 재산 기부하겠다. 재단에다 넣겠다. 드디어 첫 번째 제자가 만들어졌어요. 저는 7명의 제자를 만드는 게 제 인생의 사명으로 갖고 있어요. 7명의 제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저도 제자 넣어주세요. 옛날에도 유키니 형 언님도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저도 카톡 이름 뒤에다 제자 붙여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야, 너는 나 오늘부터 너 제자 안 할래. 이러니까 그럼 저 스승 안 할래요. 이러더라고요. 가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어떤 마음인지가 중요한데 7명의 제자는 어떤 분이겠어요? 자기의 모든 돈을
재단에 넣겠죠. 전 세계를 위해서, 전 세계 미용계를 위해서. 미용계를 위한 거는 세상을 위한 거기 때문에 재단을 만든 거예요. 미용인을 위한 거는 미용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용인이 전 국민을 위할 거라고, 전 인류를 위할 거라고 보고 거기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는 일은 뭐냐면, 이건 우리가 아니라 미용인이 해야 되는 일은 We make happy예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을 만든다. We make happy예요. We make happy예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을 만든다예요. 행복한 사람들을 만든다. 행복이 아직 뭔지 모르시는 분들 많죠? 행복이 뭔지 모르는 분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이도 선장이 만들었으니까 이도 선장까지 한국모함이 이제 이렇게 세대가 준비가 돼서 가장 강력한 한 대, 두 대, 세 대 이렇게 세 대를 준비해가지고 움직이면, 배가 움직이면 어떤 일이, 바다에서 배가 움직여, 이렇게 배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 물결이 파동이 치나요, 안 치나요? 칩니다. 그래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원리예요. 배가 움직이면 파도가 진동을 친다. 근데 모든 바다에, 미용실은 배라 그랬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미용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미용계는 항공모함이 움직이면 그 파동을 저기서도 느낄 수가 있어요. 반드시. 이건 과학적 원리예요, 실제로. 이거는 여기에는 물이라는 입자 때문에 파동이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우리 옆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에너지가 있죠. 전자기력이라고 들어봤어요? 전자기력? 네. 전자기력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이 공간에는 전자기력과 중력이 움직이고 있어요. 전자기력과 중력이 있는 거예요. 전자기력과 중력은 에너지로 존재해요. 그래서 실제 저기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실제로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핸드폰도 받는 게 여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제가 입자잖아요. 입자가 전자기력, 중력, 양력, 그 다음에 강력 에너지를 움직이면 물에서 파도가 치는 것처럼 여기선 에너지가 옆으로 나가고 있다고.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것만으로도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여러분 손을 올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고개 숙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물 먹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기 뭐 턱 깨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모든 움직임이 파동을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상쇄되고, 누구는 간섭받고, 누구는 동주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과학으로. 저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원리는 아주 명확하구나.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마음을 섞고 그 마음에 한 명의 제자를 만들고 두 명의 제자를 만든 게 20년을 넘게 여기까지 왔더니, 이제 요거 엘맘 식구들이 이제 세대가 만들어지고, 지금 세대가 아니죠. 지금은 배가 많아요. 배가 많은데 지금 목포에도 배가 한 3척 있고, 요번에 3척 있고, 울산에 5척 정도 이제 가고 있고, 여기에 지금 2척 있지만 3척으로 늘 거고, 여기 수원에도 1척이 있고, 지금 여기 브랜뉴도 척은 있지만 아직 그 배가 어디로 가려면은 항로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같은 목적지를 가지고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미용계를 요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해피니어는 시작하면 10개가 전국에 일어날 거고요. 그 기획은 다 만들어져 있어요. 해피니언으로만 안 되는, 고맘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름만 다른 거야, 이름만. 웨이즈는 몰라요. 대구에 있는 ST미오도 이건 영상에 올리시면 안 됩니다. 아직은 공개하시면 안 되는. 아무튼 벌써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고, 웨이즈는 모르죠. 웨이즈는 가도 상관없고 해피니언은 가도 상관없고, 브랜드랑은 상관없으니까. 같은 말, 같은 목적지만 같으면 돼요. 브랜드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좀 힘을 내서 이제 간다라는 거. 자, 계시죠? 제가 10분이라서 더 하려고 했는데, 딱 한 개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 이거. 아이고. 요거 딱 하나만. 왜 진짜. 하나 빠졌네. 잠깐만요. 딱 하나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요것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 그리고 여러분이 잠자면서 생각하라고 하나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최근에 공부를 좀 하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영상 하나가 봐야 되는데
모든 제가 왜 원자를 자꾸 얘기하냐면 우리 몸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우주는 원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공부를 사실 되게 오랫동안 해왔어요. 뭐냐면 분명히 우주의 법칙은 인간에게 적용된다라고 믿는 게 저예요. 우주의 법칙은 왜냐면 우리도 우주의 일부니까. 그래서 원자를 이렇게 보니까 원자는 원자핵과 이렇게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모르는 분은 많으실 테지만 자, 우리가 이 손바닥에다가 얘를 이렇게 얹어 놓으면 이 원자와 전자의 거리는 저기 종합운동장의 정중앙에다가 모래알을 하나 놓고 잠실 종합운동장 있잖아요. 종합운동장에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여기에서 강남역까지 여기에 원자핵이 하나 있으면 전자는 저기 강남역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남역. 그게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비어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있어요. 근데 그게 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도 사실은 몸무게를 원자로 조각해갖고 내 영상 한번 보였을 거예요. 이 원자로 분해해갖고 그람을 딱 재면 1%밖에 안 돼. 나머지 99%는 어디 간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나머지 99% 어디 갔지? 이거야. 근데 원자와 전자가 비어있다면 과연 얘도 원자로 돼 있고 얘도 원자로 돼 있고 얘도 원자로 돼 있어요. 원자로 돼 있는데 비어있는데 어떻게 통과하지 않느냐? 얘도 비어있는 건데 어떻게 통과하지 않느냐? 이런 거는 지금 모르는 분들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럴 수 있지만 과학적으로 공부를 조금 하다 보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원자로 돼 있고 비어있는데 어떻게 이게 안 통과하고 소리가 나지? 요걸 갖다가 전자 반발력이라고. 이 전자와 전자가 있는데 전자끼리는 반발력이 있어요. 서로 밀어내는. 우리가 N극과 N극은 밀어내죠? 네. S극과 S극은 밀어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여기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떠 있는 거야. 살짝 이렇게. 반발력에 의해서. 근데 중력 때문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야. 내려와 있는데 여기 반발력과 나의 반발력과 얘의 반발력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원자로 그 원자가 이렇게 뭉치면 건이 같은 애가 되는 거고 이렇게 뭉치면 이런 사람 되는 거고 이렇게 뭉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 중에 이렇게 뭉치면 이렇게 머리카락이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뭉치면 눈곱이 되고 이렇게 뭉치면 콧물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원자가 이렇게 뭉쳐 있는데 자, 그 중에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원자 핵과 전자가 융합을 한다는 거예요. 융합.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봤어요. 우리가 원자로 돼 있으면 인간도 이 원자처럼 돼 있을 건데 이게 인간이라면 원자와 원자핵은 붙거든요. 이렇게 핵융합이라 해서 그게 핵융합이 핵이 융합한다는데 이 원자핵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인간으로 따졌을 때는 원자핵을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전자가 성향과 성격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맞으면 너무 잘 맞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과학적으로 핵융합이 마음과 마음이 맞은 상태예요. 근데 마음이 안 맞고 우리가 싸우잖아. 난 쟤랑 안 맞고 쟤랑 성격이 다르고 난 쟤가 싫고 난 나랑 안 어울리고 이건 뭐가 안 맞는 거야? 전자와 전자끼리 분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성향과 성격이 전자였던 거예요. 성향과 성격은 겉으로 보이는 거. 마음은 안에 있는 거. 마음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무엇을 뭐가 존재하려면 이 원자 번호 하나냐, 원자가 두 개냐, 원자가 세 개냐에 따라서 전자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마음에 따라서 것이 만들어진다고. 마음에 따라서 것이 결정난다고. 그래서 이제까지 얘기가 나온 게 그런 거잖아요. 성향과 성격을 바꾼 척은 할 수 있어도 안 바뀐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당연하죠. 그 얘기는 과학적으로 뭐냐면 양성자가 하나면은 수소, 두 개면 헬륨, 세 개면은 리튬, 네 개면은 벨륨 이렇게 늘어나죠. 철은 6번, 산소는 8번 이렇게 이 원자 핵의 개수에 따라서 전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도 마음에 따라서 성향과 성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는 생각이고 여기는 마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나는 그래서 생각에 빠져 사는 거는 생각은 누가 만들어요? 성향이나 성격은 외부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만드는 거예요. 외부를 통해서 마음이 변해서 이렇게 외부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걸 나라고 하니까 얘는 내가 아니라 얘가 난데 마음이 난데 자꾸 내 성격, 내 성향, 내 성격을 나라고 하는 게 자기 생각에 빠져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에 빠져 사는 사람.
자기 생각에 빠져 사는 사람은 이 성과가 나질 않아요. 근데 그거를 바꾸는 수 있어요. 뭐 성향과 성격 필요 없어요. 사실은 얘는 그냥 내가 거기에 빠지지만 않으면 돼. 아, 내가 MBTI가 뭐구나, 디스크가 뭐구나를 규정 짓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구나. 이거 하기 전에 마음이 그냥 이 마음이 나 이거 해야지 하는 순간 얘가 분리가 일어나요. 얘가 변해. 성향과 성격이 바뀐다고. 그냥 바뀌어. 거기에 맞춰서 바뀐다고. 이런 기적은 뭐 마음쌤이나 뭐 이도나 뭐 여기나 뭐 해보신 분들, 잠깐 해봤다가 제자리로 오는 분들이 있어요. 잠깐 해봤다 제자리로 오는 분들은 지금 여기서 제가 그랬잖아요. 매출을 1,500 하시고 2,000 하시고 2,500 하시고 3,000 하시지만 멈춘 분들은 자기가 했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통장에 꽂히는 돈이 내 돈이야 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자만에 빠진 거예요.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여러분 돈이 입금이 딱 됐는데 이거 내가 벌었다. 내 돈이다. 내 돈이니까 내가 막 써야지. 요 분은 자만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자만이야. 자만은 제가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어떻게 느낄 수 있지를 봤더니 통장에 꽂힌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할 때 그게 자만의 시작이에요. 지금 통장에 돈이 누구 돈인가요? 너 돈 맞지. 근데 잠시 잠깐 빌려놓은 돈이에요. 여러분이 빌려놨다가, 그래서 이거는 고객님 덕분이고 식구들 덕분에 나한테 주어진 거야. 검소하게 필요한데 잘 쓰라고. 남을 위해서 잘 쓰라고. 네 맘대로 쓰는 게 아니라 네가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돈을 너를 위해서 사용하면 너는 반드시 아플 거고 괴로울 거고, 이 돈을 어떻게 쓰는 게 가장 현명하게 쓰는 걸까? 그래서 검소해야 되고 이걸 돈을 조심하고, 이 돈은 항상 어떻게 쓰는 게 올바르게 쓸 수 있는 돈이지? 라고 생각을 해야지만 여러분이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어요. 자만이 아니구나 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요 뒤에 이제 융합이 일어나는데, 이 이거까지만 해주시죠. 네, 융합이 이렇게 일어나요. 융합이 핵융합은 핵폭발의 7배의 성능. 그러니까 원자 히로시마에 떨어진 건 핵분열 폭탄. 핵분열은 핵분열 두 번째 치고, 일단 이 원자핵과 원자핵이 만나려면, 근데 못 만나서 그랬잖아요. 얘랑을 합쳐야 돼. 얘랑을 합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얘랑 이게 왜 이렇게 안 합쳐지냐면, 지금 이게 왜 안 합쳐져요? 요 때문에 그래. 전자 반발력. 여기 전자가 이렇게 여기를 막 돌고 있는 거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얘랑 합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온. 얘랑 합치려면 고온으로 엄청 뜨겁게 해야 돼. 엄청 뜨겁게 하던가 뭐 플라즈마를 해서 얘 압축을 엄청 시켜야 되는데, 이러려면 얘랑 만나게 해야 돼요. 얘랑 만나게 하려면 뭐만 없어요. 얘가 근데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전에? 얘는 뭐라 그랬어요? 네. 그렇죠. 똑똑하네. 근데 너 왜? 네. 요거를 이해하려면 저걸 해야 돼요. 자, 얘는 뭐라 그랬어요? 얘는? 마음. 얘는 뭐라 그랬어요? 마음. 마음과 마음을 합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 큰일이 벌어져요. 엄청난 큰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성향과 성격, 마음과 마음을 합치려면 요 성향과 성격을 없애야 된다는 거야. 성향과 성격을 서로 없애버려야 돼. 얘가 없어지면 얘들이 만나는 거예요. 미용실 똑같아요. 원장님이 마음과 마음이 연결시키려면 성향과 성격을 무너뜨려야 돼. 무너뜨리거나 완전히 흡수하거나 완전히 깨닫던가, 그러면은 내 마음이 여기에 가 닿을 수 있어요. 얘네를 합치면 얘를 갈아야 돼. 갈아가지고 둘이 합쳐갖고 다른 걸 만들어내. 우리가 시멘트 가루도 마찬가지잖아요. 시멘트 가루가 떨어져 있잖아요. 모래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얘네들을 합치려면 가교라는 게 뭐가 있어야 돼. 가교가 있어야 되고 뭘 만들어야 돼. 우리가 시멘트 갖다가 야, 우리 시멘트를 이렇게 만들자. 시멘트를. 그러면 물이랑 뭐랑 섞어갖고 시멘트 가루를 섞어가지고 여기 이런 틀을 만들어서 이게 딱 하면은 이게 만들어지죠? 네. 시멘트끼리 마음을 합친 거야. 이렇게. 좋아. 물도 마음을 합친 거야. 좋아. 우리 이거 만들자 하고 마음을 시멘트하고 물하고 시멘트와 시멘트끼리 합쳐가지고, 그래, 이거 만들자 이런 거야. 그래서 합쳐가지고 좋아, 그거 만들자 해서 움직여갖고 물이랑 바람이랑 해가지고 얘를 굳혔더니 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죠? 네. 근데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 우리 이거 만들자가 있어야 되잖아. 이거 만들자. 뭐가 있어야 돼?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없이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표가 없이는 마음은 쓸 수 없어요. 마음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움직이려면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목표가 이거 하자를 방향은 두 가지 됐죠? 니를 위해서 할 거냐, 얘만을 위해서 할 거냐, 이렇게 셋이를 위해 할 거냐, 우리 10명을 위해 할 거냐, 전체를 위해 할 거냐. 그러면 마음이 합류되는 좋아요. 저 그 마음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성향과 성격은 크게 작동하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성향과 성격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내가 D가 있고 I가 있고 C가 있고 그때는 바로바로 알아차리고 이건 내 성격인데 이거 내려놓고 우리가 갈 길 저기지? 저기 가는 거야. 아차 내 또 이랬네? 저기지? 저기 계속 같이 가는 거야. 같이 함께 마음을 먹은 사람끼리 오늘은 여기까지 왔네. 저거 만드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왔네. 그러면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갈 수 있어요. 반드시 가요. 반드시 만들어져요. 100% 만들어지고 1000%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가 그거예요. 모든 것은 마음을 먹는 순간. 대신에 나 뭐 해야지 이게 돼요. 근데 혼자 먹으면 안 돼요. 혼자서 마음이라는 건 혼자 먹을 수가 없어요. 외부의 에너지가 들어와야지만 가능하게 돼 있어요. 핵분열이 되든 핵융합이 되든 둘 중에 하나는. 그 어떤 목표나 내가 꿈꾸는 것이 나의 에너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목표나 결심이 없는 자들은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에너지라는 걸 내려면 목표나 결심이 있어야지만 뭔가 힘이 나고 뭘 하려고 그러고 몇 시에 일어나서 뭐 하러 가야지 하면서 뭔가 보람도 느껴. 보람을 느끼려면 타인을 위하면 보람을 느끼고 나를 위하면 악착같이 하는 거야. 악착같이 내가 도끼를 품어서라도 해야 되겠다. 만약에 마음이가 무조건 이천해야지 반드시 그래 내가 말했는데 쪽팔리게 뭐 이렇게 하면 아니야. 새벽 2시, 3시까지 12시까지 했는데도 끝까지 해야 돼. 한 다음에 오늘 되게 힘들었네. 이렇게 들어가면 몸이 이제 축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축나. 몸도 축나고 마음도 축나고. 근데 타인을 위하면 1시간 내도 되게 즐거워요. 와, 새벽 1시까지 한 걸 사진을 찍어 막 자랑을 해. 와, 나 이렇게 되게 열심히 했다. 대신 보람이 있죠. 보람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몸은 똑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의도가 타인을 향했는가 나를 향했는가 그건 엄청 중요한 거예요. 타인을 향할 때 진짜 에너지가 발산돼요. 근데 이 결심은 되게 무서운 게 나를 위해서 해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단 엄청 힘들어져요. 돈을 벌었겠죠. 명예가 있겠죠. 뭔가 이루어졌겠죠. 그래도 자기가 괴로워져요. 왜냐면 내가 그 마음을 함께 나눠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리더가 그렇게 하잖아요. 애들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애들이 하나 된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 하나 됐지 이렇게. 저는 앞으로 빠른 시간 안에 빠른다는 게 한 번, 두 번 이거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기 있는 분들이 마음의 구조와 그걸 어떻게 현실하고 써먹는지 고객한테 써먹고 동료한테 써먹으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근데 지금 기적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갖고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거를 빨리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인턴이 됐든 디자이너가 됐든 원장님이 됐든. 근데 원장님이 경험하면 할렐루야예요. 원장님이 경험하면 식구들이 통째로 바뀌기 시작해요. 통째로 실제로. 근데 디자이너 개인이 한번 해보겠다 그럼 주변이 바뀌어져요. 근데 주변이 바뀌는데 본인이 제일 행복해요. 와 이게 뭐지? 너무 행복해요. 미용하면서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막 매출을 2배 했는데도 몸은 힘들었는데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근데 기분이 더 좋아졌어요. 막 이래. 당연히 돈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돈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의도와 나의 저거 반드시 해낸다. 매일매일 그걸 생각해서 반드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를 상상한다. 근데 그거에 가는 길 앞으로 조금씩 설명하고 어떻게 성과가 계속 일어나고 그 원리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되고 있는지 다 증명됐어요. 사실은 과학으로는. 근데 오히려 책에 안 나왔을 뿐이에요. 과학은 증명했는데 과학은 자꾸 과학만 증명하고 있는데 마음이 어디 있냐 그러면 말을 할 수 없어요. 당연히 마음은 과학으로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증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측정할 수 없으니까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과학은. 그래서 앞으로 그 원리를 같이 또 공부해 나가고 그 여러분들 어떻게 많이 들었으니까 천천히 그리고 아직 못 느끼신 분들은 이건 뭐예요? 느낌이 오는데 뭐죠? 빨리 물어보세요. 이게 저랑 아까 그랬잖아요. 10년을 들었냐 5년을 들었냐 중요하지 않아요. 요번에 입사한 인턴이 얘기를 들었는데 뭔가 느낌이 왔대. 더 궁금하대. 얘기 들으면 훨씬 원하면 빨리 흡수할 수 있어요. 원하면 빨리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인생이 시작돼요. 완전히 다른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던 인생이랑 완전히 다른 인생이에요. 이쪽의 인생은 거의
정말 축복 같은 인생을 살게 돼요. 정말 기적이 계속 일어납니다. 저는 그거를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씩, 저는 원장님들, 선생님들도 그 경험을 같이 하고 인턴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간을 앞에 많이 하고 또 일만 내용 중에도 제가 배우는 게 너무 많아서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많이 느끼고 정말 평온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떤 기분이냐면요. 굉장히 편안해. 굉장히 편안하고 두려움이 없었어요. 두려움 없어진다, 뛰어내려 볼까? 뭐 이런 두려움 말고 어떤 일이 닥쳐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실제로. 그리고 굉장히 편안한 상태예요. 엄청 편안한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와,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또 일어나요. 와, 뭐지 이거? 거의 축복이 내린 기분이에요. 거의 은총을 받은 기분이에요. 은총. 이거 혼자 느끼기 너무 안타까운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분 정도가 아니라 그 일이 또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분도 이걸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하나님도 분명히 이걸 느껴서 제자들한테 그렇게 했을 거고, 부처님도 이걸 느껴서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다만 언어가 달라서 다르게 얘기하고 제자들이 거기다 살을 붙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도 살을 붙이면서 자꾸 하나님 이렇게 거꾸로내고 부처님 이렇게 하고, 그래서 대화가 안 된 것 같은데 사실은 두 분 다 똑같은 걸 느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인의 언어로, 그렇다고 제가 신이 좀 죽어요. 앞으로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저는 거의 매일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여러분도 빨리 이 감정을 느껴서 돈 때문에 살거나 아니면 뭐 명예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을 허비하는 그 세상을 살기에는 너무 인생이 하루하루 행복하게도 충분한데, 인턴도 느낄 수 있어요. 나이랑 상관없어요. 경력이랑도 상관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정말 이거 느꼈으면 좋겠어요. 근데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은 미용하기 때문에 더 빨리 느낄 수 있어요. 미용이라는 직업 자체가 고객님 모시잖아요. 줄 수 있잖아요. 마음을 줄 수 있잖아요. 하루만 느낄 수도 있고요. 한 3번, 4번 정도 느끼다 보면 이거구나 딱 싶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느끼는 시간이 한 명 한 명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